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라고 요번에 해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해석들 보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유튜브 판도라 격리 실무 찍고 있고요. 회계점검, 회계대행, 교육대행,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일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판도라님, 저희 아파트 입주민께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여주면 잡혀가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이제 요즘 근간에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입주민 이름, 동호 등 개인정보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잇따라 관리직원 주의감독 소홀히 한 관리업체도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판결들이 난 건데요. 관리소장 FC는 관리과장 HC하고 총 11세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의 세대, 호수, 성명 등 개인 정보가 기재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요. 이를 경비반장을 통해서 아파트 현관 앞에 게시해서 입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누설했대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관리사무소 내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누설했고, 그리고 경비반장님 안 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걸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재판부는 이 관리업체 G와 관리소장 FC, 그리고 관리과장 HC를 그 개인정보 보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 의무를 게으리한 점을 인정해서 30만 원의 벌금 이렇게 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부천시의 아파트 선거위원장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해임 요청을 한 발의자 이름 동호수 그거를 선거관리 회의 결과 공고문에다 기재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엘리베이터에 개인정보를 붙였답니다. 그래서 이분도 벌금을 3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많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점점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해지고 위반 관련 판결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되겠죠. 금액은 다행히 지금 크지는 않더라고요. 30만 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가 나왔어요. 제가 이거는 저기 밑에 설명하는 곳에 연결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 필요하시면 들어가 보세요. 이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낸 거고요. 2021년 7월에 내셨어요. 이거 목록이 있어요. 이제 요거 중에서 여러분들 이제 필요하신 거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위반되는 저희가 이제 헷갈리는 것 같은 거 몇 가지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례 아니에요. 그래서 본 개인정보보호법 표준해석례는 일반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의 표현이 일부 생략된 경우도 있고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된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이분은 이제 행정기관 민원 담당자인데 관내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에 자동차 등록번호 일체 또는 차대번호 일체를 공개해달라고 정보 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두 가지를 자동차 등록번호하고 차대번호하고 다른 정보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개인정보가 뭐냐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인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어떤 한 정보만을 딱 가지고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결합하면 쉽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거든요. 요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SNS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나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우리 식구랑 어디 놀러 가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게 쓰는 게 도둑한테 우리 집 비어 있어요 라고 알려주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뭐 F 얼굴책이나 아니면 뭐 다른 SNS나 아니면 뭐 별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자신의 개인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올리는데 그것들이 이제 모아서 그 사람의 집 주소까지 알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다. 어떤 분들은 택배 주소 같은 것도 택배 뭐 보면서 나 이거 택배 받았어요 이러면서 그냥 오픈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 나 자격증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막 주민번호라던가 주소를 오픈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래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개인정보 그 사람의 성명, 주민번호 및 다 어떤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이게 하나하나 얼굴만 봐서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뭐 차번호라던가 뭐라던가 다 알게 되면 그게 합해져서 개인정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게 개인정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인이 특정인의 개인정보임을 알아보기 어려운 대상이라도 주변 인물, 관련 업무 처리자 등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아파트 공식 카페의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을 해도 되는지. 왜냐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회원가입 시 동호수를 실명과하고 아이디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대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입주자 대표의 의결에 따라 또는 관리규약에 정한 경우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쓸 수 있으나 개인정보 안전관리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왜 이렇게 쓰냐면 아파트 개인 카페들 있잖아요. 아파트 뭐 입주민들이 하는 카페 이런 데선 뭐 내땡 카페, 네이버 내땡 카페 같은 경우에는 실명이 아니죠. 실명 카페도 있지만 대부분 뭐 닉네임이나 이런 거로 쓰잖아요. 근데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는 실제로 아파트의 업무라던가 아니면 아파트의 그런 정보라던가 그런 공기라던가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민원이나 이런 처리도 그 사람 민원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실명으로 동호수와 실명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입주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서 관리규약에 정한 경우에는 동호수를 실명으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뭐 아까 이거 맨날 나오는 거죠.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이거를 이제 다 하나로는 알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영상 등은 하나로는 알 수 없는데 모아 이렇게 모아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동호수는 입주자들의 성명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동호수로 아이디로 쓰는 경우 예기치 않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노출된 우려가 있다나요. 따라서 홈페이지 운영자는 이런 가입 단계에서 이런 걸 충분히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 자체가 동의에 아마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게 관리해라 라는 얘기고요. 참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을 집행,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겠잖아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 또는 관리규약을 통해 아파트 홈페이지에 동호수 실명으로 아이디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 이를 집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보시면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입주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우리 직원들의 개인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하는 거는 개인 정보겠어요? 아니겠어요? 개인 정보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직급별 전체 급여 총액을 물어봤는데도 이게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라고 물어봤으니까. 그죠? 이분은요. A기업의 인사노무관리 담당자인데 회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및
그 비노조원의 임금 및 급여 조건에 대해서 특정일을 유추할 수 없는 직급별 전체 직원의 연봉액 등을 알려달라고 했대요.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 개인의 특정되지 않은 통계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단 특정 직급의 전체 인원이 극소수여서 특정 개인의 급여를 쉽게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사장이 딸랑 2명이거나 아니면 사장이 1명이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아니면 뭐 전무이사는 뭐 몇 명, 뭐 이렇게 한두 명 이런 경우에 이거 나눠보면 두세 명으로 나눠보면 이 사람의 급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영상을 공개해도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관리규약에는 회의록과 회의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그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대요. 여러분. 근데 회의 영상 있잖아요. 회의 영상 같은 경우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할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 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을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할 수 있다. 즉 회의록하고 그 회의록하고 그다음 회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수 있지만 이 회의록과 별개로 회의에서 영상을 촬영 공개하려면 그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제3자의 이익에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 정보를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는 제공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개인 정보 주체한테는 동의를 받아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이제 뭐 다른 사람의 이거를 보여줌으로써 제3자가 이것 때문에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으면 안 되지만 뭐 개인 정보를 목적에 이용하거나 다른 문제 그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는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지 못한 정보 주체 등의 개인 정보가 회의 중 영상을 타고 유출된 경우 법 59조 2호 또는 3호의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회의 영상 공개 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개인정보 처리자인 입주자 대표 회의 또는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회의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중계 또는 게시하는 것은 위반이다. 그러니까 이거 역시 회의록하고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볼 수 있지만 영상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보려 그러면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너만 봐라 하고 줬잖아 입주민한테. 그랬더니 이게 나만 보지 않고 인터넷에 올렸어요. 유튜브에. 야, 이 동대표들이 요 A라는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라. B라는 인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라. 이러면서 유튜브에 올려서 막 불특정 다수가 보게 했다. 그러면 이거는 법 19조에 위반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입주자 명부 소유자 연락처로 리모델링 안내를 해도 되나요?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 명부를 통해 입주민과 소유자 정보를 수집하고 있잖아요. 최근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단체 문자를 발송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요거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한 경우 리모델링 추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대요.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한 경우 아파트는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이런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을 대신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의결에 따라서 이런 단체 문자를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 명부에 비상시 연락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규약 범위 내에서 의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